혹시 공부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 점수, 자격증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윤기의 공부법은 좀 다릅니다. 신앙, 고전, 그리고 현대사회학 이 전혀 다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부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거든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험 점수, 자격증,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배우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정말 서로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지혜를 하나로 엮어볼 거예요. 바로 성경, 그리고 동양의 고전,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학인데요.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가 나고 또 얼마나 더 깊은 배움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성경에서 찾아볼 건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성경에서는 배움을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일종의 경외심을 갖는 행위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바로 태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머리에 넣기 전에 먼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지 하는 거랑 와, 이 지식 안에는 어떤 깊은 원리가 숨어 있을까 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건 배움의 깊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게 사실 지적 탐구의 출발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에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먼저라고 말하는 거죠. 와, 시작부터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을 위한 지식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엔 지치게 하지만 다른 한쪽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들죠. 결국 배움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외심으로 배움의 문을 열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시선을 동양의 고전 철학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배움이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걸 넘어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줘요. 고전 근사록에서는 공부의 목표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바로 인격 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 의, 충, 신 같은 그런 덕목들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꼴로 만들어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또 몸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인 셈이죠. 와, 이 5단계 과정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첫째, 널리 배우고, 둘째, 깊이 파고들어 질문하고, 셋째, 신중하게 생각하고, 넷째, 명확하게 분별한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5번째 단계가 바로 실천이에요. 독실하게 해내는 거죠. 결국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게 분별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반쪽짜리 공부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옛날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남 보여주려고 공부한다. 자기 내면을 닫기 위한 공부랑 남한테 인정받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 그 차이를 정말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이 말을 들으니 나는 과연 어느 쪽을 위해 공부하고 있나 하고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퍼즐 조각을 2개 맞췄어요. 신학을 통해서 왜 배워야 하는지 그 동기를 찾았고요.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방법을 봤죠. 그럼 마지막 조각은 뭘까요? 바로 무엇을 위해 배울 것인가 하는 건데 그 답을 현대사회학이 제시해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C. 라이트 밀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정말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별한 렌즈 같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와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사회적인 흐름이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바로 이 연결고리들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나의 삶을 사회의 역사와 연결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사회 전체의 문제와 연결하고, 내 경험을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게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회의 경제 구조나 산업 변화 같은 더 큰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움이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앙, 고전, 사회학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멋진 공부 철학으로 완성해 볼 시간이에요. 자, 이 5가지가 바로 이 모든 걸 종합한 윤기의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기초는 뭐였죠? 맞아요. 경외심으로 시작해서 사랑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건 신학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목표와 방법은 인격을 닦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건 고전의 지혜고요. 마지막으로 비전,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내 삶을 세상과 연결하는 거죠. 어떠세요?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결국 이 공부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주변의 이웃을 돕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공부. 이제 공부는 더 이상 책상 위에만 갇혀있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신앙과 고전, 사회학을 넘나드는 하나의 통합된 배움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네요. 당신은 당신만의 배움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공부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더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